유동식 선임입니다. 두레이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요. 사내에서 웹팩에 대한 강의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디버깅과 최적화에 대해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FE 개발랩 내에서 아재 개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뒤에서 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애둘람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고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프론트엔드 성능 최적화예요. 크게 로딩 최적화와 렌더링 최적화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로딩 최적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기를. 렌더링 최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 아, 그렇군요. 난 아무 생각이 없다. 근데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배울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의 렌더링 성능 최적화에서 특히 이제 로딩 최적화가 주는 거는 리소스를 어떻게 최적화해서 로딩 성능을 빠르게 하는지, 그리고 렌더링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결국은 로딩이 빨라야 되고 렌더링 성능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발표에서는요, 데모를 직접 작성을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데모 코드와 웹페이지는 제가 다 공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전체 내용이에요. 크게 로딩 최적화와 렌더링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로딩 최적화에서는 사용자 기준의 최적화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용자 기준의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도구 중에 하나인 프리렌더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PWA 사례를 통해서 로딩 성능 최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여기까지가 로딩 최적화이고요. 두 번째, 렌더링 최적화는 레이아웃 스래싱이 얼마나 렌더링 성능을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성능 개선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상돔이 렌더링 성능에서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웹 워커를 사용해서 렌더링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게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예전의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간단히 검색창 정도 있고 UI도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AJAX 콜이 매번 왔다 갔다 하고 화면 변화를 일으키고 그 정도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웹사이트인데요. UI가 조금 많이 화려해졌고 그 다음에 복잡해졌죠. 그리고 기능도 되게 많아지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시죠? 그리고 아톰도 프론트엔드 기술로 만들고 있어요. 그 예전에 간단히 스크립트만 필요했던 시절에서 지금은 프론트엔드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성능 문제가 만나게 되는데요. 성능 문제를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뭐 길어지면 느려진다. 스크롤 했더니 툭툭 끊어진다. 그리고 멈춘다. 로딩이 느리다. 느리다.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프론트엔드에서 많은 기능을 구현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라서 뭐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럴 때는 약간 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신발을 사러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로딩 바가 막 돌면서 한 20초 정도 흰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크롤을 하는데 툭툭툭 끊기고 여기를 클릭했더니 막 엄한데 클릭이 되고, 결제를 하려고 클릭을 했더니 막 그 로딩 바가 20초씩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되게 프론트엔드에서 성능 최적화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빠른 로딩 속도는 사업과도 직결돼요. 빠른 로딩 속도를 구현하게 되면 사업 지표가 향상이 되고 사용성이 매우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핀터레스트로 한번 들어볼게요. 핀터레스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그리고 월 사용자가 약 2억 명 정도 되는 매우 큰 서비스예요. 여기 근데 이 큰 서비스에서 모바일 사이트의 로딩이 얼마나 몇 초 걸렸을까요? 되게 오래 걸렸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23초 걸렸어요. 핀터레스트의 모바일 사이트 로딩 성능이 23초 걸려서 되게 불편함이 많았겠죠. 그래서 핀터레스트에서 약 한 3개월 정도 로딩 성능 최적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로딩 성능을 이뤄냈고요. 그래서 많은 사업적 지표들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소개드리면 5분간 사이트에 머무른 사용자 수가 약 40%나 증가했고, 그 다음에 매출이 44%나 증가했고, 그 다음에 클릭 수가 50%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많은 사업적 지표들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해요. 제 버전의 이 리포트의 요지는 성능 개선 못하면요 돈 못 벌고요 욕먹고 열받는다예요. 근데 성능 개선 잘하면
돈도 많이 벌고 사용성도 많이 개선된다. 이렇게 되겠죠. 동감하시나요? 네. 한 명, 동감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복 받으실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 데모를 보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개선 전, 오른쪽이 개선 후에요. 왼쪽의 개선 전 영상은 약 로딩을 시작하면서 4초가량 흰 화면이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로딩 바가 뜰 거고 컨텐츠가 로딩이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이 시작되는데 되게 툭툭툭 끊길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개선된 화면은 오늘 발표의 주제들을 모두 적용한 화면이에요. 그래서 로딩이 매우 빠르게 느껴질 거고요. 로딩된 후에도 렌더링이 빠르게 될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보세요. 보시면 오른쪽에는 로딩이 벌써 시작되고 있고요. 왼쪽은 이제서야 로딩이 시작되는 느낌을 줄 거예요. 그래서 8초 정도 되면 둘 다 로딩이 완료되고 렌더링이 되죠. 좌우를 보시면 렌더링 속도가 되게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왼쪽에 이렇게 로딩이 느린 것, 그리고 렌더링이 느린 것을 어떻게 하면 로딩을 빠르게, 그 다음에 렌더링을 빠르게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개선시켜 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는 로딩 최적화, 그리고 브라우저 기준에서 로딩 최적화예요. 브라우저 기준에서 로딩 최적화는 전통적으로 내비게이션 타이밍 모델에 따른 거예요. 내비게이션 타이밍 모델에서 왼쪽에 보시는 노란 부분이 이제 리소스 타이밍 부분이고 브라우저가 TCP를 포함한 네트워킹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크게 최적화할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른쪽에 보시는 파란 박스 프로세싱과 로드 영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보시면 파란색 박스가 프로세싱 부분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DOM 컨텐트 로디드 이벤트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브라우저는 HTML을 파싱을 하고요. 파싱이 완료되면 이 이벤트를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브라우저가 어떤 것들을 그릴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로드 이벤트는 HTML이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등의 리소스가 모두 로딩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기준에서 최적화라고 하면 이 두 이벤트를 보다 시점을 앞당기고 빨리 하는데 그 목표가 있어요. 데모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흰 화면이 한 4초가량 이루어질 거고요. 4초 정도의 로딩 프로그레스 바가 뜰 거예요. 그리고 4초가 조금 지나면 어떤 배경과 캐릭터들이 로딩되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정적이 흐르죠. 흰 화면이 계속되니까 약간 답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발자 도구에서 그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약간 느리게 인터넷 속도를 조정했고요. 개발자 도구에서 보시면 아까 봤던 프로세싱 부분이죠. 이 프로세싱, DOM 컨텐트 로디드가 4초에 일어났어요. 브라우저가 HTML 파싱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파싱이 끝낸 시점이 4초 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인 로드 이벤트는 이미지 리소스가 모두 로딩돼서 아까 봤던 캐릭터들이 움직이게 되는 시점을 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3.88초에 정확하게 말하면 프로그레스 바가 뜨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흰 화면이에요. 로딩 속도가 되게 느리다는 걸 계속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딩 프로세스가 나오자마자 딱 어떤 화면이 로딩되기 시작해요. 약간 답답한 느낌인데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문제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문제는 흰 화면이 되게 오래 지속돼서 답답함을 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로딩을 알려줘야 할 로딩 프로그레스 바조차도 늦게 나와서 되게 로딩이 느리다는 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서 이 빈 화면 로딩이 늦게 나오는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파란색 프로세싱 부분이 나오는데요. 브라우저는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각각 파싱하게 돼요. 한 4초 정도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앞부분에서 HTML을 분명히 파싱하고 있었을 텐데 잘 안 보여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시면 보일 거예요. 보시면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가 각각 파싱되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하단부에 파스 HTML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정보가 여기 있어요. 1.2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는 HTML이 1번 줄에서 2번 줄까지 파싱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파싱을 멈추고 그 다음에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파싱을 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HTML 파싱을 멈추는 이 두 리소스를 우리가 블록 리소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딩 프로그레스를 그려야 되는데 HTML 파싱을 멈추기 때문에 이
즉 이 블록 리소스 때문에 파싱이 멈춰서 흰 화면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렌더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블록 리소스가 흰 화면을 발생하는 걸 보려면 우리가 브라우저의 렌더링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되는데요. 브라우저는 최초로 HTML을 파싱을 해서 돔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돔 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 정보를 파싱을 해서 CSS OM 트리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트리를 가지고 렌더 트리를 같이 만들게 됩니다. 렌더 트리를 가지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거는 요소를 계산해서요. 각 요소의 위치와 크기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화면에 나타내는 글자 있잖아요. 하나하나 크기를 다 재야 돼요. 다 재어서 그 요소의 크기를 재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큰 작업이에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레이아웃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레이어를 페인팅하게 되는 거예요. 이 페인팅한 레이어를 화면에 실제로 뿌려지게 되는 거죠. 전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렌더링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목처럼 브라우저가 렌더링을 하려면 HTML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SS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HTML을 파싱하다가 CSS를 만나면 파싱을 멈추고 CSS를 처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브라우저가 렌더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SS는 블록 리소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왜 블록 리소스일까요? 여기서 보시면 렌더링 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은 코드를 짜잖아요. 그때 자바스크립트가 돔과 CSS를 우리가 액세스하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HTML 파싱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지금 이미 갖고 있는 돔 트리와 CSS OM 트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액세스하고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또한 블록 리소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CSS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HTML이 파싱이 멈춘 이유는 이 두 블록 리소스를 처리하기 위함이었고요. 이 블록 리소스가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흰 화면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개선의 브라우저 기준 최적화에서 개선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블록 리소스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거는 자바스크립트 로드 시점 최적화예요. 블록 리소스인 자바스크립트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헤드 태그 내부에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블록 리소스이기 때문에 HTML 파싱이 여기까지 하고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HTML은 파싱이 안 돼서 화면 렌더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바로 바디 태그 하단에다가 위치시켜라 라고 저희가 보통 가이드를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이 스크립트를 만나기 전까지 단계 위에 있는 HTML은 다 파싱이 돼서 렌더링이 다 되게 돼요. 혹은 헤드 태그의 두 대 어싱크나 디퍼를 써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싱크나 디퍼를 쓰게 되면 브라우저는 좀 다르게 반응을 해요. HTML을 파싱하다가 어싱크를 만나게 되면은 브라우저는 블록을 시키지 않습니다. 파싱을. 그리고 안 시키고 계속 렌더링이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에서 이 블록 리소스를 빼게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어싱크 처리해서 계산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위에 보시면 프로세싱 부분이 이제 3.88초가 일어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어싱크를 사용한 자바스크립트로 계산했을 경우는 덤 컨텐트 로디드가 약 1.4초에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즉 흰 화면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로딩 프로그레스 바가 1.4초 안에 뜬다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바디 태그 하단에 두거나 그 다음에 어싱크나 디퍼를 써서 블록되지 않도록 처리해라. 그래서 개선을 시킬 수 있다가 이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봤던 CSS 이제 스타일이에요. 스타일도 블록 리소스를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봤던 화면 중에 브라우저의 리소스 타이밍 쪽 구간입니다. 이제 다운로드 구간이 되겠는데요. 데모에서 보시면 번들 CSS 파일의 처리 시간은 758ms가 걸렸어요. 근데 실제 다운로드하는 시간은 191ms밖에 안 걸렸죠.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뻥 지는 시간은 뭘까요? 네, 바로 개발자 도구에서 보시면은 웨이팅 타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TTFB란 말은 Time to First Byte예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CSS 다운로드 요청을 하고 그걸 첫 바이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 스타일의 CSS를
인라인 스타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HTML 파일에 스타일을 직접 포함시키게 되면 당연히 CSS 다운로드 요청이 하나 줄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웨이팅 타임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단축시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 썼을 때 개선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 스타일은 여전히 1.4초가 아까 걸렸죠.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을 바꿔서 다운로드 시간을 줄였어요. 그래서 0.72초에 돔 컨텐트 로디드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흰 화면이 빨리 없어졌고 로딩 프로그레스 바가 빨리 떴겠죠. 돔 컨텐트 로디드 발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거 연습하면서 혀가 죽은 줄 알았어요. 돔 컨텐트 로디드 한번 해보시게요. CSSOM 되게 어려워요. 제가 지금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어싱크를 썼고 CSS 인라인을 써서 한번 개선을 시켜보았어요. 그래서 비교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개선 전, 오른쪽 개선 후에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가 빨리 뜨고 흰 화면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른쪽은 벌써 떴죠? 로딩이 조금 빠르다는 반응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딩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기준의 로딩 최적화 부분에서는 제가 블록 리소스와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그래서 그 블록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어요.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어싱크와 디퍼 혹은 바디 태그 하단에 위치시켜서 블록되지 않도록 최대한 해라. 그리고 스타일의 경우는 인라인 스타일을 쓰게 되면 그 웨이팅 타임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돔 컨텐트 로디드를 앞당기고 흰 화면을 줄여서 빠르게 로딩 프로그레스 바를 보여줄 수 있다. 까지가 브라우저 기준에서 로딩 최적화예요. 근데 제가 아까 문제가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실 영상의 비교의 포인트는 4초대예요. 4초대. 오른쪽이 개선인데요. 후인데요. 여전히 아까 개선한 것처럼 프로그레스만 빨리 뜨겠지만 4초대에서 컨텐츠가 로딩되는 건 똑같아요. 한번 보실게요. 프로그레스만 빨리 떴죠. 하지만 4초쯤에 가서 컨텐츠는 거의 동일하게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완료도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예요. 개발자 도구 쪽에서 한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어싱크 아까 썼죠.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래서 개선을 했고요. 인라인 스타일을 써서 웨이팅 타임을 줄였어요. 그래서 돔 컨텐트 로디드를 4초에서 0.72초를 많이 당겼어요. 그래서 흰 화면을 줄이고 프로그레스를 빨리 나타나는데요. 근데 실제로 아까 보신 것처럼 컨텐츠가 나타난 시점은 그때가 아니라 4초라는 거예요. 4초. 네, 로딩바만 엄청 빨리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브라우저 기준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딩 이벤트를 빨리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로딩 프로그레스 바만 나오는 이 그 브라우저 기준의 로딩 최적화가 정말 좋은 건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자 기준의 최적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 기준의 최적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용자 기준의 최적화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 기준 최적화를 할 수 있는 프리 렌더러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PW의 사례를 통해서 로딩 성능 최적화를 할 수 있는 해서 그 장점과 개선 효과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딩 성능을 이야기할 때 브라우저 기준에서 최적화했더니 크게 뭐 성능 개선이 된 것 같지 않더라 라고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약간 처음에 시작한 거긴 한데요. 페이지가 로딩될 때 어떤 것들을 먼저 로딩해야 되고 렌더링 돼야 하는지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컨텐츠를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사용자가 빠르다 혹은 느리다를 느낄 수 있는 그 순간들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3C의 페인트 타이밍 이벤트 API라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몇 군데만 중요한 부분을 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으로 하단부에 보시는 First Paint예요. First Paint는 흰 화면에서 처음으로 뭔가 컨텐츠가 그려지기 시작한 그 첫 순간을 말합니다. First Paint. 네, First Content Paint는 텍스트나 이미지가 처음으로 표현되는 그 순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 두 이벤트는 아까 페인트 타이밍 이벤트의 스펙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First Meaningful Paint가 오늘의 키워드예요.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셔야 돼요. First Meaningful Paint는 말 그대로 처음으로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컨텐츠를 로딩하는 그 첫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 있다는 것이 되게 모호하죠. 그래서 스펙으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봤을 때 내가 만든 서비스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자에게 먼저 보여줘야 되고 전달해야 할지는 자기가 다 알겠죠? 그래서
First Meaningful Paint가 되게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어요. 브라우저 기준보다. 그리고 그 다음은 Time to Interactive예요. Time to Interactive는 거의 모든 리소스가 로딩돼서 사용자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자 기준의 최적화의 핵심은 First Meaningful Paint 시점을 보다 앞당기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데모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데모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기준에 봤을 때는 First Meaningful Paint는 로딩 프로그레스 바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다음 두 번째 First Meaningful Paint 시점은 아까 약 4초대에서 봤던 배경과 캐릭터 이미지가 로딩되기 시작하는 첫 순간이죠. 그리고 8초대에서 봤던 Time to Interactive예요.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데모 기준에 봤을 때 First Meaningful Paint는 약 4초 만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을 보다 앞당기는 게 사용자 기준의 최적화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First Meaningful Paint를 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이제 꼽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사실 뭐 특별한 새로 나온 신기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웹 서비스 개발하시면서 다들 이미 쓰고 있던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로든. 그런데 요즘에는 SPA로 개발을 많이 하시죠. 뷰나 리액트를 쓰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프레임워크가 로딩되고 그다음에 AJAX 코드 매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어떤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흰 화면이 조금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SPA 경우에서 First Meaningful Paint 시점을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가 HTML을 요청하는 그 시점에 바로 HTML을 생성을 해서 응답으로 내려보내고 브라우저가 어떤 의미 있는 컨텐츠를 로딩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 종류 중에 프리렌더러라는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프리렌더러.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프리렌더러 모두 First Meaningful Paint를 하기 위해서 HTML과 CSS를 생성해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요, HTML 요청한 그 런타임 시점 있죠? 서버에서 요청을 그 런타임 시점에 HTML과 CSS를 생성을 하고 이제 브라우저로 응답을 내려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프리렌더는 다른 점이 있다면 런타임이 아니라 빌드타임입니다. 소스 빌드타임에서 HTML을 생성하게 돼요. 웹팩을 쓰게 되면 HTML 웹팩 플러그인과 함께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프리렌더를 썼을 경우에 First Meaningful Paint를 올릴 수 있는 데모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데모는 웹팩으로 번들러를 썼고요. 웹팩에서 프리렌더링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프리렌더 로더예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프리렌더 로더를 썼을 경우에 빌드타임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모를 적용을 해봤고요. 데모에 적용했을 때 First Meaningful Paint가 약 1초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한번 영상 보실게요. 그러면 매우 빠르게 로딩이 반응 속도가 일어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빠르게 어떤 컨텐츠가 로딩되고 있다는 것을 격하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살펴보셔도 First Meaningful Paint가 기존에는 약 4초대에 처음으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프리렌더를 사용한 경우에 First Meaningful Paint가 약 1초대에서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브라우저 기준에서 기억하시겠지만 프로그레스 바가 0.7초 정도에 나타났잖아요. 얘는 약간 조금 느리죠. 왜냐하면 HTML 컨텐츠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로딩 바만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컨텐츠가 보이게 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돔 컨텐트 로디드가 아까 0.72초였잖아요. 근데 2.7초로 굉장히 느려졌죠. 근데 사용자 기준에서 최적화에서는 사실 이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컨텐츠를 벌써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용자 기준의 컨텐츠 최적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기준의 로딩 최적화의 내용인데요. 정리를 하면 First Meaningful Paint가 기존 브라우저 기준의 로딩 최적화보다 더 중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First Meaningful Paint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종류 중에 하나인 프리렌더러를 말씀을 드렸어요. 프리렌더를 통해서 그 소스 빌드 타임에 First Meaningful Paint HTML을 생성해냈고 데모에서 약 1초 정도에 4초에 있던 그 First Meaningful Paint를 1초 정도에 앞당겨서 로딩 성능을 빠르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로딩 성능 최적화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PWA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PWA는 서버 사이드 렌더처럼 뭔가 새로운 신기술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기술을 집약해서 웹이
앱과 같은 성능을 만들 수 있도록 구하는데 일종의 개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제 구글에서 한 2, 3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PRPL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이걸 소개시켜 드릴 건 아니고 그 로딩 성능 최저가 그 측면에서 PWA가 가지는 그 핵심은요. 아까 보았던 블록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 리소스의 관점에서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에서 퍼스트 미닝풀 페인트를 보다 앞당기는 데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로딩을 반응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로딩에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를 하고 뒤로 로딩해서 로딩 성능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바로 PWA가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빠른 로딩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PWA 스태츠닷컴에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이제 발췌해 봤어요. 먼저 보실 사례는 북마이 섀도우인데요. 인도의 최대 티켓팅 회사입니다. 월 방문자가 약 5천만 명 정도, 되게 큰 서비스죠. 핀터레스트와 비교해서도요. 여기는 데스크탑보다 모바일 사용자가 훨씬 많았다고 해요. 한 85% 정도 더 많았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앱보다는 웹을 더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앱은 설치하고 되게 무겁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웹을 더 선호했는데 여기도 로딩이 되게 느렸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고 사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됐죠. 로딩 속도가 키라고 판단을 했고 약 10개월에 걸쳐서 PWA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전환한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앱 사이즈가 되게 줄어들었어요. 440KB로 감소를 최적화를 한 거죠. 이 정도 수치는 어떤 거냐면 안드로이드 앱 대비해서 54배 적은 수치고요. iOS 앱 대비해서 160배 적은 수치예요. PW 전환했을 때. 그리고 중요한 로딩 타임이 2.94초 미만으로 떨어졌죠. 이 모든 그 로딩 성능 개선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전환율이 80% 증가됐다고 해요. 전환율이란 말이 조금 저도 어려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티켓팅 하러 들어왔다가 속 터져서 나가버린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실제로 티켓팅 한다는 소리예요. 티켓팅 하러 들어왔는데 결제까지 약 30초 안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딩 성능 최적화는 사용자를 사로잡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메이크 마이 트립인데요. 여기도 역시 인도의 한 여행회사예요. 여기도 꽤 크더라고요. 월간 방문자가 한 800만 명 정도 돼요. 되게 많죠. 여기도 희한하게 데스크탑보다 모바일을 더 선호했고 앱보다 웹을 더 선호했어요. 고객들이. 그런데 느렸죠. 그래서 PWA로 전환을 했어요. 로딩 속도를 빠르게 했고요. 그래서 로딩 속도가 무려 38% 정도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고객 세션이 160% 증가했고 아까 말씀드린 전환율은 3배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보다가 속도에서 떠나는 이탈률이 20%나 감소했죠. 제가 이 두 그 사례를 주목하게 된 것은 둘 다 사실 인도 회사고요. 여기서 테스트한 기기가 로엔드 디바이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LTE가 아니고 3G 네트워크에서 테스트한 결과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PWA로 로딩 성능을 개선했더니 이러한 사업적 개선과 장점과 효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로딩 성능이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딩 최적화 파트에서 전체 내용입니다. 브라우저 기준에서 최적화를 하는 것을 한번 살펴드렸고요. 그래서 블록 리소스를 살펴봤죠. 그리고 브라우저가 렌더링하는 과정,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흰 화면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 두 블록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빠른 로딩 프로그레스 바를 이제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딩 프로그레스만 빠른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요즘에는 사용자 기준의 최적화가 더 필요하다. 즉, First Meaningful Paint가 필요하다고 요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First Meaningful Paint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프리 렌더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First Meaningful Paint를 4초에서 1초 정도로 당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W 사례를 통해서 로딩 성능 최적화가 어떠한 장점과 효과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았어요. 여기까지가 로딩 최적화 파트의 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렌더링 최적화예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또 사례와 방안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레이아웃 스래싱입니다. 레이아웃 스래싱과 두 번째로 그다음에 가상도미 어떻게 렌더링 성능을 올릴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웹 워커로 어떻게 렌더링 성능을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예요. 데모 같은 데모인데요. 한 30fps 정도로 약간 버벅버벅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노트북 성능이 조금 느려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데모에서 이게 발생한 이유는 강제 동기 레이아웃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강제 동기 레이아웃 들어보셨나요? 네. 강제 동기 레이아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그 로딩 중에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를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브라우저가 렌더링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CSS와 HTML과 CSS를 파싱을 하고 렌더 트리를 만들고 레이아웃을 한다고 했잖아요. 레이아웃을 하는 과정은 글자 하나하나 다 크기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오래 걸리는 비용이 큰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페인트를 하고 이제 화면에 실제 뿌리게 되겠죠. 근데 로딩이 끝난 다음에 실제 렌더링 과정 중에서도 이 과정이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코드를 짜실 때 돔 변경하시죠? 그 다음 CSS도 변경하잖아요. 필연적으로 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변경하게 되면 돔 트리 업데이트 해야 되죠. CSS 업데이트 해야 되죠. 렌더 트리 업데이트 해야 되죠. 레이아웃 새로 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페인트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화면에 실제로 뿌려야 돼요. 사실 근데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강제 동기 레이아웃의 경우는 돔을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아웃 과정을 강제로 타야 된다고 해서 강제 동기 레이아웃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어떤 그 돔 엘리먼트의 프로퍼티는 읽기만 해도 이 과정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 강제 동기 레이아웃이 일어나게 되고 심한 거는 이 강제 동기 레이아웃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아웃 스래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렌더링 성능을 쭉 떨어뜨리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모 코드,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보시면 하단에 빨갛게 보이는 복잡하게 보이는 부분이 레이아웃 스래싱, 강제 레이아웃이 발생한 부분이에요. 이 한 프레임을 그리기 위해서 약 70ms가 걸렸는데요.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돔 CSS 레이아웃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칼큘레이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스타일 계산을 새로 해야 되고 레이아웃을 새로 해야 돼요. 돔 변경한 게 아닌데 돔의 어떤 프로퍼티를 읽기만 했는데도 이 과정을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좀 와닿으시게 코드에서 한번 볼게요. 데모 코드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엘리먼트의 오프셋 레프트, 엘리먼트의 오프셋 탑, 엘리먼트의 오프셋 위스를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더니 이렇게 느려졌어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 동기 레이아웃이 발생을 한 거죠. 읽을 때마다 이 과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프로퍼티를 읽는 순간 브라우저는 최신 값을 계산하고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 동기 레이아웃을 유발시킬 수 있는 코드는 한 번만 쓰고 캐싱해라 라고 보통 가이드를 드리죠. 캐싱을 해서 강제 레이아웃을 제거해 봤어요. 성능 차이 느껴지시나요? 되게 빨라졌어요. 그 캐싱을 한 케이스예요. 강제 동기 레이아웃이 얼마나 이렇게 성능을 나쁘게 하는지 아시겠죠? 두 개 같이 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왼쪽, 오른쪽.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짜실 때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엘리먼트 어떤 프로퍼티를 썼을 때 이렇게 렌더링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렌더링 성능이 떨어졌다면 이렇게 강제 동기 레이아웃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개선해도 이렇게 렌더링이 개선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이아웃 스래싱이고요. 다음은 가상 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렌더링 과정 중에서 그 돔 변경을 하면 렌더링이 새로 일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상 돔은 불필요한 돔 변경을 최소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어요. 제가 그 썼던 글 중에서요. 프락시와 가상 돔을 사용해서 나만의 프레임워크라는 글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이 데모에서 그 제가 시계를 하나 예제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시기가 시분초가 나오죠. 그리고 왼쪽 개발자 도구에서 보시면 돔이 하위 노드가 전체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짰냐면요. 코드를 이렇게 짰어요. 단순히 그냥 모델을 가지고 HTML 스트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HTML 스트링을 inner HTML에 그냥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의 하위 돔 트리 전체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게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렌더링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불필요한 돔 변경을 최소화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초에 해당하는 부분만 업데이트하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드를 직접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초 엘리먼트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죠? 그래서 돔 변경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렌더링을 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UI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부분이 UI에서 그 코드를 제가 직접 다
코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함을 따르는 거죠. 이럴 때 가상도움이 되게 유익합니다.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상도움이 되게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가상도움을 사용한 예인데요. 똑같이 시분초는 잘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도움 중에서 초에 해당하는 부분만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도움 변경을 없앤 거죠. 그리고 코드를 어떻게 짰는지 보시면요. 저는 그 뷰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냅돔을 예제에서 썼어요. 스냅돔을 사용해서 H 함수를 쓰면 가상돔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가상돔을 가지고 패치를 하게 되면 변경된 돔만 네이티브 돔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돔 변경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렌더링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우리가 장점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던 그 코드들, 그 부분들을 가상돔이 이름을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업데이트 될 수 있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상돔을 쓰셨을 때 안 쓰셔도 되겠지만 쓰신다면 불필요한 도움 변경을 최소화시켜서 렌더링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가상도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웹워커예요. 웹워커. 웹워커를 사용해서 렌더링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빠른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60fps를 달성을 해야 된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60fps는 1초에 60프레임이에요. 그러면 한 프레임에 16ms에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브라우저가 거의 구동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짜시는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10ms 정도에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60fps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이거 날아다니는 거 뭐가 뜻인가요? 제가 집에서 이거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왜 게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게임하는 게 아니고 아빠 일하는 거야. 아빠가 새가 날아가게 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이거 벌레잖아 그러더라고요. 벌레가 아니라 새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 새를 만약에 좀 더 실제와 같이 날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계산해야 되는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봤을 때 로직이 좀 복잡하겠죠. 실제처럼 움직이려면.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해서 이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름은 do heavy job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고요. 루프가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코드들을 우리 데모에 적용을 해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되게 느려졌죠? 아까보다 엄청 렌더링이 느려졌어요. 16fps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do heavy job의 수행 속도를 콘솔 로그에서 찍어봤더니 40, 50, 60, 70, 80까지 막 올라가요. 아까 10ms 정도의 자바스크립트 끝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프레임 누락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 성능이 쫙 떨어지는 거죠. 개발자 도구에서 이렇게 봐도 오래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 이렇게 특히나 메인 스레드에서 오래 걸리는 작업이 있다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웹워커로 이 작업을 옮겨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웹워커를 쓰는 방법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번들러는 웹팩을 썼고요. 웹팩에서 워커를 쓸 수 있는 초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워커 로더를 사용하면 땡입니다. 설정 파일에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제가 데모에서 worker.js 파일로 끝나는 이름은 다 워커로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고요. 되게 간단하게 끝나요. 그리고 실제 워커에 수행되는 그 파일은 아까 똑같은 코드가 여기 들어있죠. do heavy job에서 수행될 거고요. 워커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do heavy job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요게 다예요. 그리고 요거를 쓰는 쪽을 볼게요. 쓰는 쪽을 보시면 워커로드는 다 맡겼어요. 다 맡겨서 임포트를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생성돼서 new 하고요. 그러면 웹팩이 다 로딩해져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따로. 그리고 워커에서 포스트 메시지를 날리게 되면 아까 봤던 이벤트 핸들러에서 do heavy job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게 워커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웹 워커를 써서 무거운 작업을 워커로 한번 돌린 데모를 한번 볼게요. 빨라졌죠? 네, 엄청 빨라졌어요. 렌더링 성능이 40, 50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나 do heavy job은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개발자 도구에서 보셔도 메인 스레드와 워커 스레드가 새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메인 스레드는 짧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무거운 작업은 워커 스레드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비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차이가 확 나시죠? 네. 오른쪽이 60fps가 안 나왔잖아요.
이건 제 PC에서 이 영상을 레코딩하느라 그런 거예요. 레코딩 빼면은 60fps 나와요. 못 믿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거운 작업이 메인 스레드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했을 때 렌더링 성능을 확 떨어뜨린다면 그 작업을 워커 스레드로 옮기시면 돼요. 도움 액세스는 물론 제한이 있습니다만 뭐 데이터 모델링 같은 거나 네트워킹 작업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 성능을 확 올리실 수 있는 방법으로 워커를 쓰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의 전체 한번 정리 요약을 해볼게요. 처음으로 로딩 최적화에서 브라우저 기준의 로딩 최적화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흰 화면이 오래 나왔었죠. 그래서 블록 리소스를 최적화했고 돔 컨텐트 로딩을 빠르게 해서 흰 화면을 줄였어요. 그런데 로딩 프로그레스만 빠르게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요즘에는 사용자 기준 최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First Meaningful Paint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나 프리 렌더러를 방법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First Meaningful Paint를 앞당겨서 로딩을 빠르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딩 성능 최적화는 되게 중요한 파트라서 PWA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개선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개선 효과들이 있는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딩 최적화 파트였고요. 다음은 렌더링 최적화 파트에서 레이아웃 스래싱이 강제 동기 레이아웃이 렌더링 성능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한번 살펴보았고 제거를 하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가상돔도 불필요한 돔 변경을 최소화해서 렌더링 성능을 올릴 수 있는 툴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웹 워커를 사용해서 무거운 작업은 웹 워커에게 전달하고 렌더링 성능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웹팩을 통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 작업을 할 수 있다까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프론트엔드 성능 최적화 파트에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FE 개발랩에서는 토스트 UI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어요. 깃허브에서 한 7,000 스타 이상 받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글로벌로 조금 유명해지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랩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까 봤던 그런 내용과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도록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저희가 전사 개발 가이드를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만드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끝나시면 TUI, 토스트 UI 핸즈온 랩스가 밖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해서 토스트 UI 제품 한번 실습해 보시고요. 사은품도 같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론트엔드 성능 최적화 발표가 끝났고요. 저는 FE 개발랩의 유동식 선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